안녕하세요. 팝콘심리의 지니. 연희입니다. 코로나가 우리에게 미친 영향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. 코로나 이후로 실직을 했다든지 갑자기 생계에 타격을 입으신 분들이 있어요. 많죠. 한번 만날까 했던 그런 모임들이 코로나 이후에는 아휴 코로나인데 이 시국에 무슨 모임이냐. 회식 같은 문화도 많이 없어졌죠. 맞네요. 그러네요. 저는 없어져서 좋긴 했는데 그거는 뭐 저도 그렇게 학교가 많이 문을 닫다 보니까 이제 학교에서 관리를 받아야 되는 아이들이 집에서 방치가 된다던가 연령에 상관없이 어떤 정신질환을 겪는 비율이 좀 높아졌다고 해요. 얼마 전에 이제 미국 뉴스 이런 걸 보다 보니까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에 정신질환의 비율이 6배나 높아졌다는 기사가 있더라고요. 정신질환 중에서도 물질 중독 있잖아요.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약물 남용이라든지 우리 이제 뇌 시스템 중에 그 위협을 탐지하는 시스템이 있어요. 코로나라는 어떤 재해가 내가 어딜 가면 안전할지 어딜 가면 또 안전하지 않은지에 대한 어떤 경계를 되게 모호하게 만들었고, 그렇기 때문에 위협을 감지하는 시스템이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정신질환 발병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고 설명을 또 하더라고요. 강박증 유병률에 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네요. 뭐 이렇게 화학 무기가 이슈가 됐었을 때는 강박증 환자들의 주요 사고 내용이 거기에 내가 오염됐으면 어떡하지? 이런 게 있었던 것처럼 지금 약간 전 국민적으로 맞아. 내가 이 바이러스에 노출됐으면 어떡하지? 라는 가벼운 수준에서부터 좀 무거운 수준까지 다 약간 그런 불안이 있지 않나요? 그렇죠. 기본적으로 어떤 인지적으로 부하가 걸려있는 상태인 거죠. 늘 이런 불안을 좀 처리를 해야 되니까, 안고 가야 되니까. 결국에 스트레스의 총량이 나의 어떤 역치 수준을 넘게 됐을 때 어떤 발병이 된다고 보는데 그럴 확률이 더 높아진 거죠. 그 기사에서는 이 지금의 현상을 소셜 페민이라고 또 칭을 했더라고요. 그러니까 사회적 기근.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사회적인 교류와 어떤 유대감, 정서적인 교류는 굉장히 필수적이란 말이에요. 그런 것들이 어쩔 수 없이 결핍이 되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거죠. 또 즐거움과 유쾌함, 유희 뭐 이런 거를 누릴 수 있는 시간도 많이 줄었다고 해요. 그래서 물질 남용 같은 거에 더 빠지게 될 수 있겠어요. 쉽게 또 자극을 추구할 수 있는 게 뭐 물질이나 술이나 뭐 이런 거, 집에서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인터넷, 뭐 스마트폰 중독 이런 게 또 심해진다고 하더라고요. 요즘에 애완동물 사업이 또 그렇게 호황이래요. 그게 어떤 이 소셜 페민을 채워줄 수 있는 반려동물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대인관계적인 의미를 동물에 부여하고 있다는 건데, 어떻게든 결핍을 채우려는 동기들이 생기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느끼던 거를 못 느끼게 되니까 온라인에서 뭐 모임을 가입하신다거나 애완동물을 통해 뭔가 정서적인 그런 결핍을 채우시려고 한다던가 이런 시도들이 또 같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인 것 같아요. 인간이 웰빙, 그러니까 삶의 만족을 느끼려면 어떤 부정적인 게 없는 거로는 충족이 되지 않는데, 부정적인 거 없는 상태 플러스 또 관계의 만족도 그리고 직업에서의 만족도가 굉장히 중요한데, 그러니까 왜 프로이트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. 일하고 즐기고 사랑하라 이랬나? 사람에게 중요한 게 일과 사랑인데 지금 그 두 가지 모두가 그 기근 상태라는 거죠. 이제 이 코로나 사태를 아예 트라우마로 보는 경우도 있더라고. 이제 외상후 성장이라는 말이 있잖아요. 트라우마를 겪은 후에 성장하는 사람들이 있더라. 오히려 그 전보다 그걸 극복하고 탄력성이 있다는 거죠. 힘들어도 다시 그 이전의 상태로 회복하는 능력. 위기 속에서 어떤 의미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랑 좀 많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. 그러니까 가끔씩 왜 이제 사고로 뭐 아이를 잃으시거나 뭐 내가 사고를 당했던 분들이 그 사고를 예방하거나 방지하는 기관에서 일을 하신다거나 그런 사고를 통해 내 삶의 의미를 새롭게 이제 또 찾아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. 대표적인 어떤 외상후 성장의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, 관점을 다르게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대인관계가 많이 줄어서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지되는 관계가 있다면 그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기회가 된 것도 맞잖아요. 아니면 앞으로 이 건강의 소중함을 좀 더 알고
더 그쵸. 잘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든가 좀 이렇게 전환의 그 기회로 삼는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한 다 같이 힘든 시기인 것 같아요. 그 제가 읽었던 어떤 책에서는 이런 예를 들어주더라고요. 어떤 장애인분이셨는데 그분이 항상 휠체어가 있어야만 어딜 가실 수 있대요. 네.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거 너무 힘들지 않냐 라고 하니까 아니다, 나는 휠체어 때문에 자유를 느낀다. 이 휠체어가 없었다면 나는 이렇게 이걸 타고 움직이는 자유를 못 느꼈을 거다. 또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되게 남들은 다 안 타고 다니는데 나만 타고 다닌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울하거나 무기력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렇죠. 내가 반대로 생각했을 때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의미를 찾는 거죠. 지금 가지고 있거나 지금 감사할 만한 것들을 좀 더 찾아내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된다. 그거 생각나요.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. 죽음의 수용소에서 그분은 이제 수용소에서의 어떤 인간의 특성을 관찰하시면서 어떤 분은 왜 이 똑같은 수용소 안에 있는데 좌절하고 뭔가 죽음밖에 생각을 안 하면서 살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희망을 찾아나가면서 인생을 꾸려나갈 수 있을까 이걸 또 관찰하면서 나중에 이걸 책으로 써야겠다라는 의미를 찾으셨대요 그분. 근데 경제적인 건 정말 어렵네요. 심리학을 하는데 약간 무력감을 느끼는 게 그런 순간이 있다면 약간 이런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. 그러니까 심리학은 개인의 어떤 내적인 수준에서 좀 뭔가를 달리 생각해봐라 이런 거를 좀 인지적으로 개입을 한다든지 정서적으로 개입을 해서 바꾸는 그런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이게 사회 구조적인 일이잖아요. 이거는 그쵸. 당장 일을 잃었는데 여기서 의미를 어떻게 찾으란 말이냐 맞아요. 라고 할 때 숙연해지는 게 있어요. 그냥 관점을 달리 하세요 라고 할 문제는 아니죠 사실은. 내가 개인 수준에서 좀 노력해보고 싶으신 분들 있잖아요. 그런 분들에게는 좀 도움이 되는 게 심리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걸 좀 구분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개인 수준에서 어떻게 보면 통제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, 내가 어느 정도 변화시키고 통제할 수 있는 부분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이시는 게 하나의 방안일 것 같고 관심 한 번 줄 거 좀 두 번 주시고 넌 괜찮냐 뭐 요즘에 어떠냐 이렇게 한 번 더 안부 물어주시고 좀 그런 사소한 행동들이 첫 시작이 아닐까 싶어요. 너무 대견하지 않나요? 이 시기를 견디고 있다는 게? 아니, 우리 이제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병과 싸우면서 맞아. 지내고 있어요. 이보다 더 잘 적응할 수는 없다. 맞아. 이제는 마스크 안 끼고 나가면 뭔가 너무 허전해서 맞아. 딱 알잖아요. 맞아. 마스크 해. 그러면 약간 수치스러워. 막 다시 들어가야 돼. 빨리 이제 좀 회복되는 날이